네,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연휴 이후에는 바로 테이퍼링이라든지 FOMC 회의에서 나올 또 언급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약간 조심스러운 연휴의 시작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휴 이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변수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듣는 시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FOMC 회의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올까가 가장 중요한 또 변수가 될 텐데 네. 이것 말고도 사실 9월에 주목을 해봐야 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예, 제 생각에는 원자재 가격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금주 들어서 $70 이상 올라갔고요. 가스 같은 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뭔가 사회가 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거는 친환경이나 ESG나 우리가 온통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이제 그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오늘 새벽에 그 독일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정전이 일어나서 또 가동이 중단돼서 또 공급 차질이 생기는데 전 지금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뭔가 어떤 그 과정에서의 노이즈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싸게 만들고 그냥 환경이나 이런 거 신경하지 않고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싸게 만드는 것만 했는데 우리가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 쉬는 동안에 국제 유가가 한 80불 가까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연휴에 받을 것 같아서 원자재 좀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 쉬는 동안에 또 FOMC가 열리니까 여기서 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또 어떤 팁을 줄지 이것도 당연히 연휴 이후에 한국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영증권에서는 한 1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월에 시행이 된다 이런 의견인가요? 좀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예,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앙은행이 그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에서 흘러다니는 돈을 중앙은행이 흡수하는 건데요. 테이퍼링은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돈을 양적 완화라는 평상시에 안 쓰던 비상 처방을 통해서 푸는데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겁니다. 지금 매월 1,200억 달러씩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1,000억 불, 800억 불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13년, 14년에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매나 신흥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이 테이퍼링이 결정 안 되고 막 설왕설래가 있을 때 외국인도 주식 팔고 신흥국이 불안했는데요. 2014년 1년 동안에 테이퍼링을 하면서 오히려 별로 금융시장이 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기가 빨리 나오게 되면 또 금융시장에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미국은요, 요즘 이제 각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은 8월에 금리도 올렸고 또 미국은 지금 테이퍼링을 논의하는데 아마도 들어보시면 미국 파월 연준의장보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조금 더 강경한 톤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처럼 저금리에서 사람들이 좀 부주의하게 빚을 내고 또 자산 가격에 논란이 있지만 이제 거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거품이 별로 없어요. 미국 가계는 계속 부채를 줄여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 부채를 줄이려는 디레버리징을 했고 기업은 부채가 늘었는데 지금 미국의 기업 부채의 수준은 7, 80년대 높은 수준보다 훨씬 낮거든요. 원래 기업은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그 저금리에서 돈이 많이 풀렸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가계는 빚을 안 늘렸습니다. 오직 정부만 빚을 올렸는데 정부 빚 내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건 조금 우스꽝스러운 거고 한국은 가계 부채 계속 늘고 있고 기업 부채는 사상 최대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이 조금 더 강경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보다 한국의 금리가 조금 더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엔 구조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가 많이 높아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온통 경제 주체들이 전부 부채지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경제가 아주 나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죠. 내가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자산 버블이나 부채 증가를 막는 방법인데 그럼 그동안 빚을 늘린 사람들에게 타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라고 보는데 다만 금융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다 저같이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금융시장의 기대는 하느니 8월에 금리 한번 올리고 또 연내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다라는 게 채권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렇죠. 한국은행이 2번 올려버린다. 그럼 그래도 저금리예요. 그 중앙은행이 그런 연내에 세력할 2번 수는 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이 가지는 기대는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은 오히려 뭐 테이퍼링이 결정이 되더라도 뭐 금융시장이 뭐 깜짝 놀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오랜만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한국은행의 선택이나 한국의 금리가 한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 몇 달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은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시장이 적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뭐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서는 이것은 기대는 네. 했으니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금융시장이 언제 시작할 거냐 네. 이런 미시적 기대를 가지고도 주가에 반영을 하지만 뭐 9월에 발표하나 11월에 발표하나 혹은 미국 연준이 빨리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 아, 테이퍼링은 저는 빨리 선택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건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그럼 금리를 못 올리면 중앙은행가들이 뭐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은 테이퍼링이 딱 있으니까 중앙은행가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0도 안 서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저는 매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데 2013년, 14년의 사례를 보면 네. 어쨌든 이게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나름대로 또 금융시장이 적응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네.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과거의 사례는 어땠나요? 2013년, 14년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2013년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테이퍼 텐트럼이라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네. 한국 원화도 약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던 14년에는 외국인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지난 8월까지는 엄청나게 주식을 팔다가 9월에는 그래도 순매수입니다. 맞아요. 약간 지금 5천억 원 순매수네요. 네. 9월 들어서 거래소에서. 대만에도 8월까지 많이 팔다 9월에 순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뭐 얼마나 한국 주식을 사줄지 뭐 이거는 뭐 저는 사실 감이 안 오는데 뭔가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팔고 나갔던 매도세는 2013년, 14년 사례를 보면 오히려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런 단초의 모습을 우리가 9월에 들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더 큰 변수는 뭐 미국의 FOMC 회의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또 네.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외국인의 동향은 크게는 상관이 네. 있는 건 아니죠? 뭐 투자하는 데는 예. 사실 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달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미국 중앙은행이 늘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이 한국 주식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센터장님께서도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에 2번 더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무게를 더 싣고 계세요? 저는 어떠세요? 그러면 시장이 놀랄 것 같은데 한 번 아닌가? 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앙은행가들의 언사가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계세요? 우리 증시가 6월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지만 사실 네. 1월 고점과 2월 고점은 차이가 맞아요. 안 납니다. 예. 그럼 1년 내내 박스권인데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부진한 게 베트남, 뭐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조업 중심의 국가는 이미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글로벌 경기가 지금 이미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피크 부근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조업 국가들에게 조금 불리한 환경이고 앞으로의 시장도 코스피 자체가 이렇게 레벨업이 되기보다는 뭔가 시장은 재미없는 박스권이고 이 안에서 미시적인 어떤 바텀업 관점에서의 종목이나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게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갔고 시장이 다 올라갔는데 이런 흐름은 일단락이 됐고 네. 이미 우리가 몇 달 동안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주식을 경기 민감주, 뭐 성장주로 나눠서 본다면 어떨까요? 예,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냥 성장에 대한 기대를 투자에 투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좋아 보이고요. 네. 다만 빅테크 기업들도 또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바이오나 제약 이런 쪽이 좀 좋아 보이고 또 시장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땐 뭐 배당 그가일 거지만 장기 정체가 돼 있으면 배당이 어떤 알파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뭐 배당 관련 주식들 어쨌든 경기에 연동되지 않는 주식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남아있는 하반기 우리 시장 여러 가지 변수들 말씀해 주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조금 시장은 이미 정체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크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고 다시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종목들로 시장은 정체, 주도주의 색깔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주도주의 색깔이 어느 쪽으로 바뀔 것으로 크게 보시는 보면 경기 거예요? 민감주에서 성장의 성장주로. 개념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19년까지 시장을 한번 잘 복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장기 박스피였지만 네. 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 그렇게 간 건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미 그 2011년, 19년 박스권보다 금리는 낮아졌고 기업이익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박스권의 레벨은 그때 뭐 2천 전후에서 움직였는데 그렇죠. 3,002로 이제 레벨업이 된 거는 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시장만 보면 조금 답답하고 좀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되는 우리가 물론 늘 종목을 잘 골라야 되지만은 조금 시장 갇혀 있는 미국은 사상 최고 지치는데 한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은 정체가 되는 모습이 뭐 앞으로 상당 기간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또 필요해 보이네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우리 시장을 다시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연휴 내내 생각을 해보면서 또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